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비슷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낮 기온도 두 자릿수까지 오르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오늘로 3일째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0도, 영덕이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주말 동안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납고 건설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해병대가 지난달 29일 주민들도 모르게 제1항공대대를 창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수십여 년 동안 소음 등의 환경 민원으로 피해를 본 만큼 군의 현실적인 대책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가 항공단 창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1사단과 2사단 항공대를 해체하고 해병대 1사단에 제1항공대대를 창설했습니다. 해병대는 2021년까지 동해면 포항공항에 헬기 이착륙장과 경납고, 정비시설을 만들어 20여 대의 상륙기동 헬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문제래요. 약한 사람 못 살아요. 못 살 시끄러봐. 돈이 많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시내로 나가던데 하지요. 지난 1월 포항에서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 인수식을 개최하며 대대적으로 항공단 창설 계획을 알리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해병대는 올해 초부터 경납고 건설 등 항공단 창설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도 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 있다가 떠나죠. 그리고 여기 동네 자체에 상권도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시내에 비하면 여기는 집값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은 해병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거 경납고는 있어야 될 판이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주민이 있는 거지 나라 없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우더라도 조금 이렇게 동해 면에 상권이 좀 살아오를 수 있고, 주변에 인구가 좀 이동해갖고 들어오거나, 정말 해병대에 관사라도 지어지거나. 해병대는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지역 주민과 항공소음 관련 민간군 협의체를 발족하여 상생의 방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공대대 창설은 공직이동 해병대의 출발점으로서 국민의 해병대, 국민과 함께하는 해병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지만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정치권에서는 군부대와 공항 이전 공약까지 거론되는 등 해병대의 항공단 창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남 울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발목 잡은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한국당의 당리당략으로 발의 묶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고집해 포항지진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오는 총선에서 포항 시민의 호된 매질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해안에 접해 있는 경북, 울산, 강원 3개 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관광과 에너지, 수소산업 이렇게 3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국가 사업을 따내는 데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2년 동안 이어져온 동해안권 발전 포럼. 올해는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모으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2개 이상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 사업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힌 데다 실제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경북, 강원, 울산이 함께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환동의 융복합 관광벨트 사업을 초광역 사업 후보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함께 힘을 모으니까 더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고 사업화 개발하는 데도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집적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쏟아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설홍수 연구원은 수중건설 로봇과 무인 선박 기술이 중심이 되는 해양 신산업 플랫폼 구축과 동해안 해양 생물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 신소재 생태계 조성 등을 3개 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강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는 두바이가 IBM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설명하며 동해안 3개 시도가 협력해 관광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숙박, 또 레스토랑, 식당 관련된 이 모든 것에 모든 정보들이 결국은 그 비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되는 비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암호화폐이자 블록체인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동의 해양문화 국제교류 단지 건설, 해양 헬스케어 융복합 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동해안 발전 종합기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전략을 3개 시도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이 침체에 빠진 동해안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수색이 오는 8일 끝납니다.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은 실종자 가족들 뜻에 따라 사고 발생 39일째인 오는 8일을 끝으로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분향소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서 차려집니다. 발인일인 10일에는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되고 장지는 국립대전 현충원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아이스 사고가 어제 포항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달리는 트럭 앞에 검은 빙판길이 펼쳐지고 잠시 뒤 트럭이 미끄러집니다. 바로 옆 인도에는 승용차 한 대가 이미 빙판에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지나던 차량들이 계속 미끄러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죠. 차는 또 앞에서 휘청거리고 바닥은 빙판길이고. 사고의 원인은 도로 위에 얇게 형성된 블랙아이스로 밝혀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도로에 스며든 물이 새벽 추위에 얼면서 이곳에 블랙아이스가 형성됐습니다. 가로수 뿌리와 잎이 도로 옆 우수관로를 막으면서 넘친 빗물이 도로에 흘러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쪽에 있는 물이 도로 쪽으로 흘러 넘치면서 블랙아이스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인도 쪽으로 넘어갔고, 블랙아이스로 길이 미끄러울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속력을 줄여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미끄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감속 운전과 앞차 간의 거리 유지를 위한 안전 운행이 필요합니다. 지난달에도 블랙아이스로 인해 원주에서 차량 20여 대가 충돌하는 등 블랙아이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신라문화재 행사의 하나로 예술의 전당 옆에 조성한 빛공원을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당초 11월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으나 관광객과 경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야간 볼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5억 원에 들여 만든 빛공원에는 다양한 조명이 설치돼 지난 10월 9일 신라문화제가 끝난 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당무 복귀와 함께 친정체제로 당직을 교체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3선 이상 용퇴론의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의 3선 의원들은 용퇴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호영 기자입니다. 역대 총선마다 중진 용퇴론, 공천 물갈이론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선 이상 용퇴론이 거론되면서 경북 지역 3선 의원인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의원 등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3선은 중진 회의에도 끼지 못한다며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3선 용퇴론과 험지 출마론을 일축하는 모양새입니다. 중진 회의를 하는데 3선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중진이라 하면은 4선 이상을 중진이라 하거든요. 단지 이제 3선 이상이다 하면은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 물러나라 하지만은 무조건 인위적인 용퇴를 또 나가라 하는 거는 의원들이 다들 맞지 않다는 그런 견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대구 경북 국회의원 65%가 초선일 정도로 20대 총선에서 물갈이가 심했는데 또다시 용퇴론을 거론하는 것은 대구 경북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강조합니다. 영남 지방에는 당선이 쉬운 지역이니까 이쪽에는 누구를 보내도 당선시켜줄 거 아니냐. 그러니 영남 지방에서 희생자가 많아야 전체 당의 면모가 새로워 보인다. 그런 주장이죠. 초재선은 국회 내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어 3, 4선 이상의 의원이 많이 나와야 대구 경북의 역량도 높아진다는 입장입니다. 재선돼야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하고 3선 이상 돼야 위원장하고 그 이후에 국회 부의장이다 원내대표다 하게 되는데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선수와 역량을 키워나갈 기회가 적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에다 불출마 선언, 막말 논란과 법적 문제 야기 등을 합하면 현역 의원 50%를 공천에서 탈락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석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용퇴론에 맞선 3선 의원들의 출마 명분 쌓기는 총선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식을 마친 황교안 대표가 최측근인 친정체제로 당직을 전격 교체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공천 물갈이를 예고해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울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의 겨울철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냥 서식지 8곳에 운영해온 먹이 급이대를 2곳 추가로 설치해 내년 4월까지 뽕잎을 공급하고 36번 국도의 로드킬 방지를 위해 유도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울진에서 지난 10년 겨울철에 탈진하거나 폐사한 사냥은 59마리로 지난 2017년부터는 해마다 2마리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들은 지금 경북도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행정고시에 합격한 수습 사무관들이 도정 발전 방안을 발굴해 발표회를 가졌는데 날카로운 지적과 또 번뜩이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을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규모 하드웨어 사업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쉽게 확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이 나타난 이유를 공급자 중심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 농부 정책이 새내기 사무관의 따끔한 지적을 받습니다. 농촌이 낯선 청년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한 단계적인 접근을 주문합니다. 농촌을 알게 하고 들어오게 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촌에서 한 달 살기. 20대 청년들의 사정과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북의 관광 정책도 도마에 올립니다. 20대 특징 같은 경우는 여행에 재방문이 매우 많아서 피드백 시스템에 매우 민감한데 아직까지는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서 경북도청에서 석 달째 수습 중인 새내기 사무관 15명이 청년의 입장에서 경북의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 발표했습니다. 뼈아픈 지적 뒤에 이어진 번뜩이는 제안은 선배 공무원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조금 더 SNS 지향적인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작년에 이어 2년째인데 지난해 저출산 관련 발표 내용은 실제 정책으로도 채택됐습니다. 젊은 나라를 이끌어갈 공무원들이 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방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그것을 중앙에 가서 어떻게 전복시킬 거냐.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무관들은 지역에서 넉 달가량 수습 근무를 마친 뒤 희망한 중앙부처로 복귀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비록 근무 기간은 짧지만 해마다 경북을 찾는 수습 사무관들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울진 후포 마리나 항만 1단계 개발 사업으로 426m의 방파제와 호환 등 기반시설과 부지 조성 공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비 612억 원을 들여 레저 선박 300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과 숙박, 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울진군은 앞으로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과 해상 계류시설 등을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 무려 사업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 거점 도시 5곳을 선정합니다.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경북에서는 안동과 경주, 포항 3곳이 1차 관문을 통과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할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합니다. 광역도에서 추천한 20여 곳 가운데 4곳은 관광 거점 도시로, 광역시 중 1곳은 국제 관광도시로 선정합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500여만 명.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방문지는 서울과 경기, 부산, 제주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건데 때문에 정부가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을 대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경주, 포항 3곳이 1차 관문을 통과해 관광 거점 도시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안동은 전통마을인 하회마을을 비롯해 사찰, 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곳을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유교 중심의 전통문화 관광을 내세웠습니다. 경주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황리단길 등 현 시대와도 소통되는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영일만 관광 특구를 중심으로 해양 관광 자원과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상북도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되면 국비 500억 원, 도비와 지방비를 합해 최대 1,000억 원의 초대형 예산이 관광 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현장 평가나 PT 및 종합심사의 좋은 평가를 받아 도내에서 한 개 자치단체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브랜드 전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과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시행합니다. 하드웨어 개발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로 관광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 1,000억 원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경북의 특색을 살려 경북형 자체 보증시 수소 개발을 추진합니다. 경북은 국가 보증시 수소 12마리를 생산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다 한우 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경북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증시 수소 한 마리는 평균적으로 3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유전 능력이 우수한 보증시 수소는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단을 구성해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단은 단전과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빅데이터를 분석한 2,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여 긴급복지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낮 기온도 2자릿수까지 오르겠는데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오늘로 3일째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0도, 영덕이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은 가운데 주말 동안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